금융연금 기적의 원리. 최기적 씨가 얻은 기적의 원리는 간단하다.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이 손잡고 만드는 기하급수적 성장의 기적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 성과는 종잣돈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투자 성과의 핵심은 시간과 복리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 3은 1만원을 단리 4%짜리 적금 통장과 연평균 복리 4% 수익률을 내는 통자 상품에 넣어두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단리 4%짜리 적금 통장은 매년 이자 400만원씩을 수령하게 되어 10년 후에는 14,000원으로 잔고가 불어난다. 이자 400원. 이자 400원씩을 수령하게 되어 10년 후에는 14,000원으로 잔고가 불어난다. 반면 연복리 4%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는 투자 상품은 10년 후가 되면 14,800원으로 투자 잔고가 불어난다. 10년간 둘의 차이는 800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50년 후가 되면 둘 간의 차이는 4,000원이 될까? 아니다. 둘 간의 차이는 41,100원으로 늘어난다. 10.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래 표사는 1만원을 단리 8%짜리 적금 통장과 연평균 복리 8%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넣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단리 8%짜리 적금 통장은 매년 이자 800원씩을 수령하게 되어 10년 후에는 18,000원으로 잔고가 불어난다. 반면 연복리 8%의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투자 상품은 10년 후가 되면 21,600원으로 투자 잔고가 불어난다. 10년간 둘의 차이는 3,600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50년 후가 되면 둘 간의 차이는 18,000원이 아니다. 둘 간의 차이는 41만 9천원으로 늘어난다. 10배가 넘는 23.3배 차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단리 8%짜리 적금도 사라진 지 오래다. 단리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시기의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유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단리는 선형적 증가한다. 선형적 증가란 직선 모양으로 뜻한다. 단리는 산술급수 증가 모양을 보인다. 복리는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이다. 복리의 사전적 정의는 매년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모아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복리는 비선형적 증가를 한다. 비선형적이란 곡선 모양을 뜻한다. 복리는 기하급수 혹은 등비급수 증가 곡선 모양을 보인다. 위 그래프는 단리와 복리의 증가를 비교한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돈을 다스리는 지혜. 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성장기 단계에 따른 생활과 은퇴 준비의 변화 양상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발전 양상과 개인이 돈을 모으는 양상이 동조화되어 있다고 말이다. 즉, 경제발전 단계가 변할 때마다 돈을 다스리는 지혜, 부자가 되는 지혜도 달라진다.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는 지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표 6을 보자. 한국 경제 성장률과 기존 금리 추이를 비교 분석한 자료다. 먼저 경제 성장기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성장 시작기, 고성장기, 중성장기, 저성장기, 제로성장기다. 성장 시작기와 고성장기에 개인이 부자가 되려면 소득효과 우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때라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월급도 빠르게 상승한다. 물가도 높지만 물가 상승을 넘는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간의 힘을 소득 효과에 사용해야 한다. 오랫동안 일하는 것에 시간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은퇴 준비를 하려면 소득 효과, 월급 소득에서 얻은 부를 아끼고 저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산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복리의 힘을 저축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때 복리적금이라는 지혜를 발휘하면 가장 좋다. 이 시기에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빼서 복리적금을 들고 적금 만기가 되면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또 다른 복리적금에 부었다. 이것을 반복하면 부자가 된다. 복리의 힘과 시간의 힘을 같이 쓰는 방식이다. 이러한 성장 시작기와 고성장기에는 연복리 3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는 적금 상품이 흔했다. 심지어 단리로 50%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도 있었다. 은행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미친 게 아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7에서 28%까지 끌어올렸다. 두 가지 목적이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개인이 돈을 빌리기보다는 은행에 맡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7, 8%를 기록하자 시중은행은 예금자에게 단리 30%가 넘는 이자를 줄 수 있었다. 이런 때에는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아 은행에 맡겨두면 매년 단리로만 30%가 넘는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복리 상품에 가입하면 은퇴 준비는 더 빨라지고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끼고 돈을 모아서 복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상식이었다. 중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개인이 부자가 되는 전략과 은퇴 준비 방법이 달라진다. 한 나라의 경제가 중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소득 효과는 감소한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춘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외환 위기도 맞았다. 고용의 안정성도 무너지고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의 힘을 소득 효과에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고물가 시대가 끝나면서 복리 적금도 사라진다. 정부가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니 시중은행도 고금리 복리 예금 상품을 줄줄이 없앨 수밖에 없다. 단리 상품도 이자율이 낮다. 은행의 예금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신화도 사라진다. 복리의 힘을 더 이상 저축에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은퇴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중산층도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쏟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더 좋은 집, 더 큰 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 정부도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크게 늘린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붐,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의 수요와 투자 및 구매 지원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승하면 부동산을 투자 수단, 자산 증식 수단, 은퇴 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현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끼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상식이 된다.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모두 부동산에 쏟아붓는 셈이다. 표 6에 표시해 두었듯 한국 경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저성장기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이 2, 3% 내외를 배회하는 상황을 말한다.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의 불균형 문제도 커진다. 다음.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개인의 부자 되는 전략과 은퇴 준비 방법이 다시 한번 달라진다. 소득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라져버리고 일자리의 불안정성도 커져서 시간의 힘을 소득 효과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어 자산 효과를 우위 전략으로 구사해야 하지만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부동산에 쏟아부어도 예전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기 시작한다. 중성장기에 익숙했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부 고가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잉여 자산이 평생토록 연복리 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라나야 한다. 참고로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 등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이다.
당신이나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사물이나 물건이 곧 자산이다. 돈은 대표적인 자산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매년 일정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듯 한 개인의 잉여 자산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도 최소 8% 연복리 성장률이 마지노선이다. 저성장기에 오직 부동산 하나에 내 미래를 책임질 잉여 자산을 묻어두는 전략이 위험한 이유도 이와 같다. 저성장기에도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 물건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연복리 8%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의 규모는 한정적이다. 수익을 내도 연복리 8%를 못 내는 물건이 더 많다. 심지어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어렵게 아껴서 모았던 돈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끼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물가상승률이 은행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이자보다 높아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 시기에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아두는 효과가 전부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아껴서 돈을 모아야 하지만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발휘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2023년 12월 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였다. 이것은 직장 은퇴 나이가 아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실질 은퇴 연령이다. 2023년 3월 기준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변한 가구는 7.9%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주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0%에 불과했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가구는 38.2%였다.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231만원, 노후를 즐기기에 적정한 생활비는 324만원이었다. 한 조사에서는 월급과 같은 매월 현금 흐름 300만원, 연간 3,600만원이 나오려면 현금으로 얼마 정도의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결론은 자산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보면 연 4% 수익률만큼 금액을 매달 찾아 쓴다는 조건으로 9억 원 정도였다. 정리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일본처럼 제로 성장기에 빠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 노후를 즐기기에 적정한 생활비는 324만원. 하지만 은퇴 후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89만 9,050원 뿐이며 매월 현금 흐름 300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은퇴 전에 9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변한 가구는 7.9%에 그친다. 92.1%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보통에 불과하다. 이 간극은 내가 주장하는 금융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가 앞에서 가상의 예로 들었던 40세 투자자 최기적 씨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부부 두 사람이 5천만 원씩 1억 원을 만들어 20년 동안 연복리 8% 복리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면 은퇴 시기가 되는 60세 1월부터 부부의 투자 계좌에서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꺼내 쓸 수 있다. 그것도 110세까지 말이다. 만약 최기적 씨 부부가 국민연금과 연복리 8%로 만들어지는 금융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은퇴 후 매달 그들의 손에는 389만 9,050원이 들어온다. 심지어 이렇게 5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6억 원이 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강조하지만 돈의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잉여 자산이 이처럼 최소한 연복리 8%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저성장 시대,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이 누구에게나 가져다주는 기적이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지 더 이야기해보자. 40세 투자자 최기적 씨가 1억 원을 20년간 연복리 9에서 10%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었다면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 다음의 계산표를 보자. 연복리 9%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면 60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 5억 6,044만 1,077원에서 110세 장수 수명까지 매월 생활비 4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1년에 4,800만 원, 자녀에게 9억 원 정도 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만약 연복리 수익률을 1%를 더 높여서 10%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면 기적은 더 커진다. 40세 투자자 최기적 씨는 60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110세까지 매월 생활비 5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18억 원이 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대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다음에 나오는 시간에 따른 복리의 힘, 증가 계산표를 보자. 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면 1,000만 원이면 은퇴 준비를 끝낼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요즘은 군대를 다녀온 젊은 남성들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급여를 모아서 제대할 수 있는 시대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군대에서 매달 꼬박꼬박 주는 월급을 소비로 없애버리거나 제대 후에 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멋진 자동차를 사는 데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나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정책이 이들의 미래 은퇴 준비를 끝낼 수 있는 종잣돈을 계속 늘려주는 정책이라고 해석한다. 여기 군대에서 1,000만 원의 급여를 아끼고 다 모아서 제대한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젊은이의 이름은 최충성이다. 21세 최충성군이 1,000만 원을 50년간 연복리 8%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었다. 연복리 8%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그 돈을 묻어두면 7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3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6억 4천만 원 정도의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21세 최충성군이 연복리 수익률을 1%만 더 높여 9%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면 기적은 더 커진다. 67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4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4억 1,000이 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부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는 미래준비금의 잠재력이다. 내가 잠재력이라고 말한 이유는 눈치챘을 것이다. 이 돈은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통으로 공평하게 반드시 지급되지만 그 잠재력의 시간과 복리의 힘을 사용해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복리의 힘이 가진 확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미래학자로서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 저출산의 이유 등을 다양하게 짚어볼 수 있지만 이 책은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기에 여기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다음에 나오는 시간에 따른 복리의 힘 증가 계산표를 보자. 나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면 100만 원이면 내 아이의 은퇴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가르친다. 100만 원의 매월 적은 규모의 적립 정도를 조금 더 보태면 아이의 대학 등록금, 유용한 수준의 결혼 자금 마련 등도 끝낼 수 있다. 최명철군과 이지혜 양이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1년이 지나 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최발금이라고 지었다. 주위에서 발금이의 탄생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 부부는 이 축하금을 아이 옷이나 물품 혹은 금반지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73년간 연복리 8%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에 묻어두었다.
최발금은 나이가 들어 74세 1월부터 부모가 73년 전에 자신의 은퇴를 위해 마련한 금융연금의 수혜를 보기 시작한다. 73년 전에 부모님이 넣어두신 단돈 100만 원은 2억 9,741만 1,602원으로 늘어나 있다. 발금인은 이 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1억 원 정도에 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만약 최발금의 부모가 지혜를 발휘해서 연복리 수익률을 1%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발금이의 금융연금 수령 기간은 4년이 앞당겨지고 수령액은 매월 100만 원이 증가한다. 69년 전에 부모님이 넣어두신 단돈 100만 원은 4억 1,673만 86원으로 늘어나 있다. 발금인은 이 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300만 원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1억 4천 정도에 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만약 발금이의 부모가 지혜를 발휘해서 연복리 수익률 1% 추가로 더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발금이의 금융연금 수령 기간은 4년이 더 앞당겨지고 수령액은 매월 100만 원이 추가 증가한다. 65년 전에 부모님이 넣어두신 단돈 100만 원은 5억 3,940만 7,798원으로 늘어나 있다. 발금에는 이 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4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7억 7천 정도에 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만약 최발금의 부모가 지혜를 조금 더 발휘해서 적립 방식을 덧붙이면 미래는 더 밝아진다. 표 13을 보자. 최초 100만 원을 넣고 발금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더한다면 연복리 8% 수익으로도 4년간의 학자금이 준비되고 금융연금 수령일자도 56세로 앞당겨진다. 수령액도 매달 4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5년 전에 부모님이 넣어두신 단돈 100만 원과 19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한 돈이 6억 4,488만 6,357원으로 늘어나서 100세까지 매월 생활비 4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12억 원 정도에 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최초 100만 원과 19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는 것을 유지한 채 연복리 수익률을 2% 더 올려 10%로 만들면 결혼 비용 5천만 원도 준비된다. 발금이의 금융연금 수령 일자도 51세로 5년이 더 앞당겨진다. 수령액도 매달 500만으로 늘어난다. 50년 전에 부모님이 넣어주신 단돈 100만 원과 19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한 돈이 7억 2,117만 6,956원으로 늘어나서 100세까지 매월 500만 원씩을 꺼내 쓰고도 자녀에게 95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 잔고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대기적을 맛보게 된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조금 더 읽을까요? 네. 10년 1%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 나는 시간과 복리 수익률이 만드는 기적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시간과 복리의 힘은 10년 1%씩 높아질 때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다르다. 표 15는 4에서 20% 사이의 복리 수익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복리 수익률 2% 차이는 20년 후에는 1.5배의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복리 4%와 복리 6%의 수익률 차이는 20년 후에 1.5배 벌어지고 4%와 8%의 차이는 1.5배가 추가로 벌어지고 4%와 10%의 차이에도 추가로 1.5배가 더 벌어진다. 40년 후에는 2% 차이의 간격이 2배, 50년 후에는 2.5배로 늘어난다. 즉 복리 수익률은 표의 세로축처럼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배수 차이가 나고 가로축처럼 복리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배수의 차이로 달라진다. 이 계산표가 알려주는 결론은 간단하다.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사용하는 지혜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니다.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 필요하지도 않다. 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투자했느냐, 그리고 누가 1%라도 더 높은 복리 수익률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종잣돈은 그 다음의 문제다. 45세 중년도 늦지 않은 은퇴 준비 전략. 시간과 복리의 힘의 확장력을 사용하면 45세 중년도 은퇴 준비로 늦은 시간이 아니다. 45세 직장인 김고민 씨는 은퇴 준비를 위해 모아둔 현금 1,000만 원이 통장에 가진 전부다. 앞으로 몇 년 더 받을 월급과 퇴직금은 아이들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에 써야 한다. 80세가 되신 부모님에게 약간의 생활비 지원도 해야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무게감을 생각하면 김고민 씨 부부의 은퇴자금 추가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 소비를 아껴서 마련한 매달 약간의 적립의 힘을 함께 사용하면 김고민 씨 부부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도 길이 열리게 된다. 다음 표 16의 계산표를 보자. 45세 최초의 1,000만 원에 70세까지 25년 동안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10만 원씩의 추가 적립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돈을 연복리 8% 수익이 나는 상품에 묻어두었다. 김고민 씨 부부는 7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에게 3.5억 원이 넘는 투자 잔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쁨도 생긴다. 만약 김고민 씨 부부가 연복리 수익률을 2% 끌어올려 10%를 달성할 수 있다면 7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의 금융연금, 1년 2,400만 원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투자 잔고도 4.1억 원이 넘는다. 연복리 수익률을 1% 추가로 끌어올려 11%를 달성할 수 있다면 71세 1월부터 매달 300만 원의 금융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복리 수익률 12%를 달성할 수 있다면 7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매달 400만 원의 금융연금을 93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복리 수익률 13%를 달성할 수 있다면 71세 1월부터 매달 500만 원의 금융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연복리 수익률 14%를 달성할 수 있다면 71세 1월부터 자신의 투자 계좌에서 매달 600만 원의 금융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24.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내가 한국 중년 세대에게 전하는 조언은 이것이다. 이제 소득 효과를 올려 자녀와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부동산은 잘못 구매하면 지난 20년 동안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 그리고 절약의 힘을 통해 마련한 매월 약간의 돈을 적립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복리의 힘을 극대화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나는 한국 경제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내외를 배회하는 저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단계에서 시간의 힘을 소득 효과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부동산에 쏟아부어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기 시작한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시간과 복리의 힘을 내지 못한다.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아두는 효과가 전부다. 저성장기 다음으로 오는 것은 제로성장기다. 지난 30년간의 일본이다. 나는 두 가지의 힘,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내 삶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힘이라고 부른다. 저성장과 제로성장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의 힘을 사용해서 내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대상과 지혜는 어떤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나는 이 부분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예정이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설명한다. 돈의 영역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대상과 지혜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아실현 부분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는 대상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두 가지 준비라고 말한다. 저성장과 제로성장 시대를 살더라도
이 시대에 맞게 두 가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 미래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그 네. 다음에 읽고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좋은 문장이에요.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를 파악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속한 그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좀 싸늘해졌네요, 진짜. 근데 이 7%, 4%이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게 쉽지만은 쉽지 않죠. 않으니까. 근데 공부해야 돼. 그렇죠,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저는 어제 책을 하나 샀는데 일단 출판사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박고미 TV 최근 책 나왔거든요. 박보미 책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바로 샀죠. 카트에다 담아놓긴 했어. 사가지고 출판사 먼저 전화를 했어요. 수업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수업은 이제 그쪽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박고미 수업? 작가로 연결해줘가지고 박고미 걔네 사무실 작가하고 통화를 한번 한 거예요. 박보미가 써낸 책이 내가 그랬더니 카트에다 놨는데 17기가 이미 모집이 끝난 거야. 은퇴자들 설계해 주는 거. 근데 그건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뭐 서울에 사는 거에서 어차피 못 들으니까 온라인 2차 모집이 또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준비해놨어. 그 사람이 박보미 연금 설계를 잘해. 저기 뭐죠? 그거 채널 선생님 연결해놨어요. 박고미. 박보미의 연금 부자 수업. 이게 새로 나온 책이야. 좀 읽고 있어요. 샀으니까 지금.